이번 시간은 오차시, 모형으로 설명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차시 영상에서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정해진 질량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탐구에서 산화구리의 경우는 구리하고 산소가 4대 1이라는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모형으로 설명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쪽 해보기 부분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기. 그림을 보면요. A라고 하는 물질,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A라는 물질 한 개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B라는 물질이 결합을 한 거예요. 한 개 한 개 결합해서 AB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입니다. 반응물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붙임딱지,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겁니다. A라는 거 하나, B라는 거 하나 합쳐서 AB라고 하는 화합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노란색이 두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노란색 하나와 파란색 하나예요.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노란 딱지 하나는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노란색 딱지가 두 개, 파란색 딱지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결합해서 이렇게 한 세트. 노란색과 파란색이 결합을 해서 또 한 세트.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물론 남는 게 없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세 번째는요. 노란색 딱지가 두 개고 파란색 딱지가 세 개예요. 그러면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만들고 또 노란색하고 파란색 한 세트 이렇게 만들면 누가 남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파란색 딱지가 하나 남게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요.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1대1로 만나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 딱지가 더 많은 게 의미가 없고 파란색 딱지가 많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1대1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게 좋다는 거지요. 어느 하나가 더 많아도 생성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파란색 딱지가 더 있다 하더라도 파란색과 결합할 수 있는 노란색 딱지가 없기 때문에 생성물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성물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노란색, 파란색이 1대1로 만나야 가능하다. 어느 하나가 더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여기 앞에서 있었던 1단계의 생성물, 요거 만들어진 결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1단계를 보면 어느 하나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노란색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 없었고 세 번째는 파란색이 많았는데 많았던 거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1대1로만 만났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에서 반응에 참여한 노란색이 몇 개냐? 몇 개예요? 하나가 참여했어요. 파란색도 하나였죠. 그래서 노란색 한 개, 파란색 한 개. 개수의 비라고 했으니까 한 개 대 한 개, 1대1이 되겠네요. 두 번째를 보면 노란색 두 개가 다 반응에 참여했어요. 파란색 두 개도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반응에 참여한 노란색은 두 개, 파란색도 두 개, 두 개 대 두 개, 2대2 약분하면 1대1. 세 번째는요. 노란색 두 개 다 참여했어요. 파란색은 세 개가 있었지만 두 개만 참여하고 얘는 참여 못했죠. 그래서 노란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1대1. 자, 첫 번째에서는 노란색이 하나 남아 돌았고 세 번째에서는 파란색이 하나 남아 돌았죠. 어느 하나가 많은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응하는 질량, 일단 A의 질량, A가 노란색이거든요. 얘가 5g이래요. 선생님이 여기다 5g이라고 적고 파란색 B의 질량을 1g이라고 가정을 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노란색 1, 파란색 1, 노란색이 5, 파란색이 1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여기다 데이터를 써보면 얘는 하나니까 5g, 1g. 질량 비율을 물어봤어요. 5g 대 1g이니까 5대 1이라는 비율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 노란색이 두 개예요. 5g짜리가 두 개, 1g짜리도 두 개. 5g짜리가 두 개니까 얘는 10, 1g짜리가 두 개니까 얘는 2. 10대 2 비율은 약분하면 똑같이 5대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똑같이 노란색이 두 개, 즉 5g짜리가 두 개 반응한 거고 1g짜리도 역시 두 개 반응했기 때문에 위와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10, 여기는 2. 약분하면 5대 1. 결론은 어느 하나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1대1이라고 하는 하나 대 하나야. 1대1, 1대1로 만났죠? 1대1의 계수비로 만났어요. 각각의 알갱이들은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하는 질량비도 5대1로 일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화합물 AB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화합물 AB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원자 A하고 B의 계수비가 1대 1로 일정했었죠. 그런데 A의 질량은 5g이었고 B의 질량은 1g이었기 때문에 질량비는 5대 1이 되었습니다. 결론, 따라서 화합물 AB를 구성하는 원소 A, B의 질량 비율은 5대 1로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하고 물어봤어요. 화합물이 생성이 될 때는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 일정한 계수비로 결합을 해요. 너 한 개일 때 너 한 개. 1대1 이런 계수비로 결합을 하는데 원자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은 달라요. 아까 노란색이 5g, 파란색이 1g이었던 것처럼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은 달라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33쪽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요. 자, Cu2+, 구리이온이에요. 양이온이니까 그냥 구리에다가 이온, 구리이온 이렇게 불러주고요. O2-는 O는 산소거든요. 그런데 산소가 이온이 되면 산소 이온이 아니라 소자를 빼고 화자를 붙이죠.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이온 이렇게 불러줍니다. 구리이온, 산화이온. 보아하니 구리 요거 이온 한 개, 산화이온 한 개, 한 개 대 한 개. 계수비는 1대1로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 전 시간 탐구에서 알아봤듯이 산화구리를 만들 때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는 구리가 4일 때 산소는 1, 4대1로 만난다라고 배웠지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이러한 물이 생성될 때는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하죠. 보아하니 수소 알갱이, 수소 원자 2개, 산소는 1개. 그래서 계수비는 수소가 2개일 때 산소가 1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의 질량비를 보면요. 수소가 질량이 1이라고 했을 때 산소는 16이에요. 그런데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얘도 1이겠죠? 그렇다면 수소는 총 1자리가 2개니까 수소는 질량이 2였다면 산소는 하나에 16. 얘를 비례식이니까 약분을 하면 1대 8이라고 하는 질량비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리하고 산소는 4대 1. 수소하고 산소는 1대 8이라고 하는 반드시 정해진 질량비로 결합을 하고 어느 하나가 더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결합할 나머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대로만, 정해진 질량비로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산화구리는요. 물 분자하고는 달라요. 산화구리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한 그런 물질이죠. 염화, 나트륨처럼.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이온 Cu2 플러스 1개 요거하고 산화이온 O2 1개가 결합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한 개 한 개 결합한 요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하고 다르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물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물은요. 이렇게 산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수소 원자가 2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얘네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붙어 있는 이런 물 분자는 요거 하나가 독립적인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산화구리를 한번 볼까요? 산화구리는 수많은 구리이온과 산화이온이 1대1의 계수비로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서로를 둘러싼 형태로 존재한다. 즉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떼어놓은 이 부분 구리이온 하나하고 산화이온이 하나가 1대1의 계수비로 만나는 건 맞지만 요거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수많은 구리이온, 수많은 산화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화합물이 생성이 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너 몇 개일 때 너 몇 개,
너 한 개일 때 너 한 개, 너 두 개일 때 뭐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어요. 잠시 후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양초의 불이 꺼진 까닭을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그랬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양초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유리컵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한정적이고 그 공기 안에 있는 산소도 그 양이 정해져 있었겠죠. 양초가 연소되면서 요 유리컵 안에 있는 산소는 점점 줄어들겠죠. 양초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산소가 정해져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양초가 연소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한다는 거죠. 양초가 연소하면 양초의 주성분인 탄소와 수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양초가 연소하면서 유리컵 안에 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양초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산소가 다 바닥나고 있네요. 양초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양초하고 산소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양끼리만 반응을 해요. 어느 하나가 많아도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6차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